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덜 탐구된 부분을 탐구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종종 무시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에 맞서기 위한 여정입니다. 카을 중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이 과정은 심리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잊혀진 부분, 숨겨져 있거나 심지어 거부당했지만 여전히 우리 본질의 일부인 측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여정은 결점을 찾거나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우리가 더 온전하고 진실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성, 감정, 욕망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숨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림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해되고 있으며 그것과 협력하면 성장과 자기지식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하는 동시에 휴면 상태였던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조각을 모아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섀도우 워크는 우리에게 외모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림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억압된 측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속으로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비판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의견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어기제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실패로부터 잘못된 거리감을 갖게 합니다. 마치 진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정직한 징후를 성급하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행동은 희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피해자의 역할로 둠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고 상황이 나빠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우리를 자기 파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그림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일을 흠잡을 데 없이 해야 한다는 요구는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승인을 받고 싶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불안, 피로, 그리고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끊임없는 느낌.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작은 세부 사항에 몇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그림자 작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덜 불편한 측면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과 연민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를 더욱 진실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경험하는 것은 성인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이를 탐색하기 시작하려면 몇 가지 반성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진정한 자아가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까?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높이 평가하거나 억압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성찰이 아닙니다. 그림자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여겨졌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이는 건전한 방식으로 분노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판단되거나 낙담했던 감정과 행동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의 핵심이 됩니다. 너무 신나고 활기차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던 아이가 자라서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애착 이론은 간병인과의 초기 상호작용이 우리의 미래 관계와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애정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끊임없는 의심이나 외부 인정에 대한 과장된 욕구로 나타나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의 조건화 개념은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이 우리의 행동과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받는 이러한 메시지는 패턴이 됩니다. 학업 성취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가치가 학업 성취에 있다고 믿으며 자존감과 연결된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주의 또는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첫 해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겪는 경험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립아동 건강 및 인간 발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비판이나 방치 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이러한 기억을 다시 찾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어두운 측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의 일부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보다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외부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이도 드러내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덜 바람직한 특성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각각의 어려운 진실은 당신 자신의 더욱 완전한 버전이 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기 정직과 그림자 작업의 길에는 인내와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양파처럼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층은 눈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한 당신을 핵심,
본질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이 과정은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어려운 진실을 천천히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무시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비방당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은 부정적인 특성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고 자기지식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판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림자의 한 측면을 식별할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마음속으로 더 밀어넣을 뿐이며 통합 과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호기심의 입장을 취해보세요. 당신이 감정이나 편견을 방해하지 않고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공정한 관찰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이나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도록 가르칩니다. 섀도우 작업에 적용할 때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이러한 측면이 발생할 때 이를 관찰하고 인식한 다음 해당 측면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과정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의 악순환을 깨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작업은 단순한 심리적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실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빛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진실되고 깊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빛과 함께 일하는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가 되며 전체성과 진정한 자기지식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섀도우 작업의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우리의 반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판단 등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강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응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의식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맞춰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반응하고 분노가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것이 왜 당신에게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댓글의 어떤 점이 당신에게서 그렇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나요? 이렇게 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보다 균형 잡힌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면접과 같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는 대신 멈춰서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많은 불안을 유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감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고 결과에 관계없이 인터뷰를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과정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켈의 말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섀도우 워크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자동 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그러한 선택 안에는 성장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일관되게 성찰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보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반응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미묘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일치시킬 수 있으며 이전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 자신의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시 연결하는 여정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온화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점과 불안감을 인식하는 것은 나무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제거하는 대신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관찰하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 잎사귀가 광택을 잃게 된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정서적 영향이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치유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용서입니다. 이러한 덜 바람직한 측면과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자신을 용서하려면 연민이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신도 똑같이 대하십시오. 선도적인 영적 저술가인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용서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더 많은 층을 발견하면서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올바른 리듬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만의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루미가 말했듯이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의 불안감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이루는 모든 작은 발전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더욱 통합되고 진정한 자아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 성장의 길에서 인내심은 가장 큰 동맹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연결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려는 모든 노력은 더 많은 진정성과 성취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성찰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당신은 단지 당신 성격의 숨겨진 측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깊은 자기인식과 개인적인 진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관계를 개선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서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림자 작업으로 인한 권한 부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취약성은 강점으로 바뀔 수 있고 두려움은 성장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곧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